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제가 삼성중공업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에서 핵심 사항은 이번 주에 한국 시장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내리는 이유는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고금리에 대한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장기 채권 기준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반영을 받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단기 채권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장기 채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장기 채권의 이 기준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예상치를 반영하는 거라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금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지금 시장은요. 앞에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까지도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여기 8월, 9월 달, 특히나 10월 달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빠지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삼성중공업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 나오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결론은 하나예요. 선반영한다. 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지금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경기가 유지됐을 경우에는 주가는 반등할 테고요. 경기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반영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이 올라간다고 해서, 즉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 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하고 주가는 위치나 가격에 따라서 계속 이 변경되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관련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기까지의 유지하게 만들었었던 주도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도주는 어떤 거였나요? 한국 시장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였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T 쪽이 이끌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죠.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된다? 2차 전지가 거기에 끼어 있다. 근데 2차 전지가 조정폭을 키우다 보니까 왜?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에 대한 프리미엄도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말에 말씀드렸던 내용, 제 주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장 관련된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 구간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삼성중공업의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예상치는 2조 이상 매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600억 사이. 그렇죠? 물론 이 증권사 평균치가 대략 한 55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보다 뭐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됩니다. 근데 적자만 안 가면 돼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실적이 뭐 50억 나오고 100억 나오고 이러면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까지도 지금 조정 구간으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앞서서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선반영이라는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만 선반영할까요? 하락할 때도 선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여기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즉 삼성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더 하회에 썼던 주가 움직임이 지속돼 왔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 2, 3, 4, 5, 6, 7, 8, 9, 10. 근 10년 가까이. 그쵸? 고가에 있는 부분을 빼더라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매수하는 시점을 신고가 이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신고가가 앞으로 선반영 받는 그 시작점이 되니까. 그럼 반대로 하락하는 시작점은 어떻게 될까요? 신저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즉 신저가를 이탈하는 그 구간에서는요. 어떤 종목이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의 지금 상황은 거리가 멀다.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쭉 빠지면서 신저가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국면을 이미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오면서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장기 적자를 봐왔어요. 장기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제도나 혜택 같은 부분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오션의 실적 말고 여기 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산업은행의 지분이 19.5%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그냥 끝난 겁니다. 만약에 선반영하는, 즉 하락에 선반영하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낮아지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어떤가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그 전에는 5년, 6년, 7년씩 이렇게 장기 적자를 봐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될 건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 매수 관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일단 여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2조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건 증권사들의 평균치예요. 예상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이 정도의 유지만 해도 충분히 비용 커버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 주가가 이미 신고가 이후에 2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분기가 지난 이후의 실적들 있죠. 그렇죠? 자, 우선 조선 3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이익 개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개 분기 연속 흑자는 거의 그냥 확실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조선업같이 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게 한국이 조선 빅3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선 빅2라고 불리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이 한국의 조선사들의 실적이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짚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우선돼야 되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지 이 정도는 사실상 가격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일단 3분기에 이 정도 예상치가 잡혀 있다는 건 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비용을 커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뒤의 실적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 수주량에 따라서 4, 5, 6, 그쵸? 26년에서 27년까지는 그냥 계속된 흑자의 폭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낮아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업에서 자금 결제를 받는 부분은요. 배를 인도할 때 가장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실적은 인도금이 아니라 계약금 정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실적 그러면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건 그런 것 가지고도 비용 커버가 된다.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자,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뭐 카타르 2차 그리고 37억 불 정도의 규모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FLNG선 이쪽에서도 20억 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가 나오면 올해 수주 예상치인 95억 불을 가볍게 초과 달성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과 상승이 되면서 이익의 증가폭이 늘어난다는 자 예상치를 보더라도요.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늘어나는 폭이 보이시나요? 2025년 되면 7%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올해 수주한 물량이 25년도에 인도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치 그게 요 정도다. 근데 주가가 이거를 확인하고 갈까요? 아니면 확인하기 전에 갈까요? 주가는 선반영하죠. 그래서 지금 매수 구간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중공업을 기준해서 조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하면서 하나오션이나 그쵸? 현대미포조선 이쪽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삼성중공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으로 시세가 진행이 된다는 건 이쪽이 먼저 시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시세를 일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한 매매를 하자는 거죠. 그런 가격에 입각한 매매를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여기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내가 걸리게 되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9,500원을 넘어가는 대략 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잡는다는 건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거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다음 눌림목 구간에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가격대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한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고, 만약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만들기 쉽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에 앞장서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종목 자체가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초대형 선박이죠. VLCC나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LNG나 FLNG, 그쵸? 이것만 합치더라도 57억 불 정도의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매수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조선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해 나가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쵸?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모든 내용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이런 삼성중공업과 같은 대형주의 매매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그 단기적인 매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지만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해서 제가 단기 매매 공략주를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10월 20일 금요일이죠.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갑니다. 보세요.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겠죠. 당연히 상한가니까.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루에 대략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나간 종목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상한가 종목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여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빠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조정이 끝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 조정은 오늘이 끝이다. 그렇죠? 이게 언제 얘기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한 내용이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장중에 20% 이상 또는 15% 이상, 그렇죠? 이 정도의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근데 역시나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 대시세 종목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제가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